보신 대로 추미애 전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네, 관련 내용 이승은 변호사,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3년 전에는 이게 무혐의가 났었잖아요. 네. 왜 다시 재수사를 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다시 돌아가 보면 추미애 전 장관 아들 서모 씨가 2017년 6월 5일부터 27일까지 3차에 걸쳐서 23일간 연속으로 휴가를 썼어요. 예. 근데 핵심은 뭐냐면은 과연 이런 휴가에 대해서 승인이 있었는가? 만약에 승인이 없었다라고 하면 군형법에 군무 이탈죄가 있고요. 그다음에 근무 기피 목적 네. 위계죄가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만약에 여기에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 관여가 됐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까지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 추미애 전 장관은 여당의 대표였어요. 그런데 보좌관이 그 군 지원 장교인 김모 대위한테 네. 휴가 연장을 신청을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본인도 아닌 엄마의 보좌관이 문서도 아닌 전화로 휴가를 요청한다고 해가지고 과연 그 장교가 이 승인을 해줬을까 의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 대위는 승인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동부지검 수사팀은 김 대위 말을 못 믿겠다. 왜냐하면은 그 김 대위 말이 오락가락했다. 그 다음에 다른 정황에 비추어 봤을 때 휴가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휴가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혐의는 다 무혐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누가 봐도 좀 이상한 점이 있어서 이게 서울고검에 항고하고 대검에 재항고까지 했는데 대검에서 수사를 다시 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김대위의 진술이 이제 일부 바뀌었다는 것 때문에 휴가를 승인을 했다 이렇게 받고 그래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건데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보시나요? 일단 뭐 충분한 근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결과를 뒤집을 만한 근거도 좀 부족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이 그런 결과를 내린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초 이제 상사에게 휴가를 연장 요청을 했고 이 네. 상사가 안 된다고 하니까 김모 대위하고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관이 통화를 했는데 이게 이제 병가가 연장이 가능하냐 안 된다고 하니까 다시 정기 휴가를 내서 네. 붙여서 쓰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모 대위가 김모 대위가 이모 대위가 이렇게 연장에 승인해줬다라고 했다가 또 승인하지 않아줬다 진술이 번복을 했어요. 그러면 부대장이었던 이모 중령이 결론을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이 이모 중령도 승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좀 어렵게 됐었고요. 다만 군 집집상 구두 승인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이 보좌관이 김모 대위와 통화를 한 이후에 같이 정기 휴가를 쓰는 걸로 신청한 것이 됐고 결과적으로 그 뒤에도 만약에 이게 승인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군부이탈로 수사를 해야 되자는 거잖아요. 근데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결과적으로 이게 승인해줬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쨌든 뭐 의심이 있으니까 검찰이 재수사를 하고 있는 것일 테고 재수사를 해봤더니 이거는 뭐 죄가 입증이 된다 해서 기소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검찰에서 대검에서 2022년 11월에 그 재기 수사 명령을 내린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올 4월 달에 동부지검에서 김대위를 다시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김대위가 휴가 승인한 적 없다. 그때는 처음엔 내가 좀 어리버리해가지고 그랬을지 몰라도 예. 그다음에 그 보좌관하고도 통화한 게 한 번밖에 없다. 그다음 저도 이제 국방부에서 근무를 해봤지만 군은 거의 모든 게 문서로 이루어지지 예. 구두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제대로 다시 수사가 들어가게 되면 기소가 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땐 상당히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소 가능성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제 생각에도 기소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3년 묵은 사건인데 지금 다시 이걸 제기해서 김모 대위를 3일간 수사를 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강도 높게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기소는 돼도 이게 유죄가 될 수 있느냐? 저는 무죄가 될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김모 대위가 승인을 하지 않았고 상사는 반대를 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군무이탈죄로 조사해서 기소를 했어야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했다라고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되고요. 비록 저는 그렇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 추미애 전 대표가 엄마로서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
그리고 전 대표였기 때문에 그런 엄마 찬스를 쓸 수 있는 그 지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 엄마 찬스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가 병가가 아니라 정기 휴가를 썼고요. 예. 이게 3박 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결국에는 군부대에서 병가를 받아줄 수 없으니까 굳이 붙이려면 정기 휴가를 써야 된다라고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예. 자, 뭐 주변 인물에 대한 조사는 하고 있고 결국에는 뭐 아들이나 추 전 장관 본인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있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017년도 그 문제가 됐을 당시에 그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았을 당시에 네. 추미애 전 장관은요. 서슬퍼런 여당의 대표였어요. 예. 여당의 대표가 보좌관 시켜가지고 본인이 휴가 신청한 것도 아니거든요. 엄마 보좌관이 했는데 아무리 그 대위가 네. 아무리 그 여당 대표라고 하더라도 그걸 했겠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무혐의 처분이 나왔을 때가 언제냐면 2020년이었거든요. 그때는 추미애 전 장관이 바로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그때 또 얼마나 또 서슬이 펄했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그때 이제 사건이 무마가 됐을 가능성이 크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승훈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휴가가 어떻게 됐냐면요.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의 병가가 있었어요. 예. 그다음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의 또 병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24일부터 27일까지 이번에는 더 이상 병가를 낼 수가 없으니까 개인 휴가 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군 형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부대에서 이탈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직무를 복귀하지 않으면 이게 군무 이탈이고요. 휴가에 미복귀한 경우에 군무 이탈죄가 성립한다는 판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타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적극적으로 부대를 그냥 넘어간 게 예. 아니고 들어올 때까지 제대로 안 들어오면은 그러면 이것도 군무 이탈죄와 똑같이 취급하는 게 예. 그 군형법 30조 2항이거든요. 그래서 뭐 형량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따지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겠다 싶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시길 무혐의는 계속 갈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재수사를 진행하는 건 검찰로서는 어느 정도 유죄 입증에 좀 자신감을 보인다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는 다르게 보는 게 김모 대위를 3번이나 불렀거든요. 3번이나 부를 정도면 이게 굉장히 간단한 사건이에요. 김모 대위가 이게 승인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만 따져보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3번이나 불렀다는 건 결국은 유죄 입증이 쉽지는 않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 검찰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한 존재인 것도 맞고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검찰총장이었고 지금 대통령이 돼 있기 때문에 추미애 전 장관만 문제는 무혐의 처리를 하기도 어렵고 또 기소를 하기도 어려운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건이다. 그래서 기소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자료를 찾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수사가 좀 늦어진다고 보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검찰에 대해서 조금 비판을 해보면 네.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무혐의고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기소고 과거 MB 때도 그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실세라든가 또는 정권에 굉장히 힘을 쓸 수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검찰이 유독 관대하고 또 반대일 때는 또 유독 강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저는 그 검찰들이 이런 사건을 보면서 결국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보기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저는 뭐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 뭐 수사해서 잘못이 있다면 기소를 하겠지만 좀 엄격하게 공정하게 또 수사를 하는 것이 어떤 정권 바뀐 것과 상관없이 좀 그런 자세를 좀 검찰이 유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